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친절했던 시모의 반전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전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할 만큼 좋은 분이셨다는데요. 결혼 후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반전의 모습을 나타내어 역지사지로 되갚아 주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 환갑도 안 되어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분이십니다. 본인 말로는 자신은 신세대 시모이다. 본인처럼 쿨하고 깨어있는 시모는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처음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많이 긴장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가벼운 농담도 해주시며 제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막연히 어렵고 무서울 것 같던 예비 시어머니를 상상하며 갔던 자리에서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긴장도 풀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항상 같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남편과 둘이 마찰이 있거나 하면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제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서 남편을 이해시켜 주셨고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본인은 호된 시집살이를 당했었기에 며느리에게 절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친구도 아니고 딸도 아니지만 내 친구와 지내듯 내 딸과 지내듯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편하게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거리를 두려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먼저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종종 제가 저희 엄마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면 엄마는 제게 복 받았다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시모노를 꼭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얼마나 다행이냐고, 어른이 먼저 그리 대해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이니 제 위치에서 해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결혼을 하였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 친정은 모두 30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종종 친정과 시댁에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방문을 해 함께 저녁까지 시간을 다 보내고 일어나려고 하면 어머님은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 함께 시간을 보내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적막함이 적응이 안 되고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이시냐고요? 아니요, 아버님도 계십니다. 남편보다야 자식이 더 좋은 거 알지요. 양가 부모님들께서 자식들 보고 싶어 하실까 오라가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뵙고 시간도 같이 보내는 건데 시댁에는 갈 때는 좋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힘들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방문했던 날 수산시장에서 대게를 쪄서 갔었지요. 시부모님께서는 싱싱해 보이는 게 너무 맛있겠다며 행복해 하셨고 너무나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시간도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시기에 30분 거리이니 집에 가서 자겠다고 편히 주무시라고 하고 왔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은 잔뜩 볼멘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과 둘이 집에 갔더니 아버님은 덤덤하게 계시는데 한눈에도 어머님이 화가 나 보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니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니 집에 왔으면서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갈 수 있냐고 하십니다. 처음에 저와 남편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온다고 해서 당연히 자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이 가까운데 굳이 본가에서 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게 어머님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서운했다고 하십니다. 그땐 그냥 어머님 마음은 그러셨구나 하고 말았어요. 이후 시댁에 방문할 때면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자고 가라고 하셨고 솔직히 집에 가서 자는 게 편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들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돼요. 집에서 자고 갔으면 싶으신가 싶어서
가끔은 자고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댁에서 자는 게 꺼려져 덩달아 시댁의 방문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맨바닥에서 잘 자지 못하는 편인데 시댁에서 저희가 자는 방에는 침대가 없어 늘 맨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자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잠자리가 불편해 늘 다음날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 피곤함에 주말을 통째로 날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닥이 딱딱해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자겠다고 이야기하니 다음에 가보니 토퍼를 사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토퍼 사이즈가 슈퍼 싱글 사이즈라 둘이 자기엔 좁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불편하다고 해 사 두신 것이니 이번엔 자꾸 좁아 못 자고 가겠다고 말하기가 그래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맨바닥보다는 확실히 나았어요. 그런데 좁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키가 185에 몸무게가 90kg 나갑니다. 키가 있으니 뚱뚱하거나 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체격이 있다 보니 슈퍼 싱글 사이즈는 혼자 누워야 하는 사이즈였습니다. 도저히 둘이 누울 수가 없어 바닥에 요를 까는데 남편이 자신이 그냥 바닥에서 자겠다며 저보고 토퍼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밤이 깊어질수록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미열도 나는 듯하고 오한도 들면서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편하게 자라며 배려를 해주어 저 혼자 토퍼 위에서 잠들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안 좋은 컨디션에 뒤척였다 새벽녘에 잠들어서인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고 먼저 일어난 남편이 씻고 어머님을 도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는 했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제가 어머님은 좀 못마땅하셨나 봐요. 많이 아프냐며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제게 여기서 너 혼자 잤니? 라고 하십니다. 네? 아, 네. 토퍼가 둘이 눕기 좁아서 한 사람만 누워야겠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보였는지 그이가 저보고 토퍼에서 자라고 해서요. 어머님은 이내 못마땅한 듯한 인상을 쓰시더니 신경질적으로 나가십니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지난 밤보다 열도 더 나는 것 같고 컨디션 때문인지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빨리 집으로 가서 주말에도 문 연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숟가락 뜨고 정리하니 어머니께서는 그만큼 먹고 말 걸 뭘 먹겠다고 앉았던 거냐며 설거지거리만 나왔다고 하십니다. 어차피 그 설거지 저나 제 남편이 할 텐데 한눈에도 아파 보이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속상해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독감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오이를 꼬박 알았습니다. 시댁에서 잤다고 해서 독감에 걸렸고 아팠던 건 아니었겠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처음으로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셔서 그런지 이후 시댁에서 자는 게 좀 더 꺼려졌었습니다. 마치 시댁에서 자게 되면 또 아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시댁에는 직접적인 방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린 얼굴도 뵙고 안부도 물을 겸 좋은 마음으로 가지만 이랬든 저랬든 어머님은 또 자고 가라고 하실 거고 시댁은 잠자리가 불편하고 자고 가지 않으면 삐지고 화를 내실 테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명절과 같은 날이면 자고 와야 했고 숙면은 포기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땐 그게 효도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구한 날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첫 손자이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매번 데리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번 움직이려면 챙겨야 하는 아이 관련 용품에 가방만 한 짐이었고 시댁 가면 꼭 자고 가라고 하시니 그런 상황도 부담되었거든요. 그래서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을 포함해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찾아뵈었습니다. 약 2달에 한 번 정도 뵙는 것이니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꼭 저희가 가지 않는 달에는 아버님과 함께 무턱대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저희 집에 오셔서는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이 편안한 게 제일이라며 친정에 가면 반가워는 하셔도 피곤할 테니 굳이 오지 말라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셨고 저희 집 방문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이를 낳고 나니 지나던 길이라고 불쑥 오시고 보고 싶어서 왔다며 오셔서는 꼭 그렇게 주무시고 가십니다. 남편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 피곤하니 조금만 있다 가자고는 하시고는 소파에 누워서 자 버리십니다. 솔직히 그냥 잠든 척 하는 것 같은데 꼼짝을 안 하고 주무시기에 늘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에 이불을 깔게 되지요. 저희끼리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아침도 시부모님이 오실 때면 늘 부담이 되어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밤새 남편과 번갈아 아이를 보느라 늘 저희는 비몽사몽간에 아침을 하곤 먹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아이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고 사는지 모르겠네. 아들 집에 와서 이러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얘, 너는 복이 많은 줄 알아. 요즘 누가 결혼하자마자 이 정도 집을 자가로 얻어서 사니? 다들 전세 월세 사는데 말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자가 맞아요. 하지만 대출금이 더 많습니다. 집값의 70%가 대출이거든요. 그 대출 결혼해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같이 갚고 있거든요. 게다가 나머지 30%의 금액 중 절반은 제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는 양쪽 돈을 모두 합쳐 집 샀는데 반반, 살림을 채웠는데도 반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공동명의 하지 않았냐고요? 공동명의를 하면 집과 관련된 업무를 보려면 둘이 꼭 같이 다녀야 하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은근히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 명의는 이 사람이어도 이 집 저 이 사람 돈 반씩 들어가고 대출금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집 아니고 저희 집이에요. 그래. 아이 그런데 명의가 우리 아들이면 어쨌든 아들 집 아니니?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길어야 20년이야. 난 그때까지 우리 아들 집 자주 올 거야. 올 때마다 자고 갈 거야.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제 식구들밖에 모른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이만큼 크고 잘 살게 되었니? 다 부모 덕이잖아. 그러니까 부모 나이 들고 나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너희들도 애 키워보면 우리 기분 알 거다.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말씀이 아주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방문에 저희 집에 한 짐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집에서 사용하는 이불 세트를 베개까지 껴서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앞으로 우리 오면 이걸로 깔아놔라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이불까지 가지고 오냐고 집도 좁은데 꼭 와서 자야겠냐고 물으니 자신이 전에 한 말 잊었냐고 옆집에 살아도 아들 집에서 주무시고 싶은 날엔 자고 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이럴 거면 그냥 학가에서 살던지 라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후 전 3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고 아들만 둘을 낳자 어머님은 제게 세상 없는 효도를 다 했다며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면서도 또 둘째 핑계로 자주 오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둘째가 눈앞에서 아른거린다며 또 자주 오십니다. 환장하겠어요. 첫째가 어려서 손을 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 둘째는 손을 좀 덜 타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둘째를 땅에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잘 놀면 그냥 내려두시라고 아이가 손 타면 종일 안고만 있어야 해서 힘들다고 해도 어머니는 아이는 많이 안아줄수록 정서가 발달한다면서 주무실 때까지 안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아이는 손을 탔고 그 덕에 전 육아를 하며 손목이 너덜너덜해졌지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툭하면 집에 와 아이들을 보고 정말 눈으로만 보고 잘 놀 때만 보면서 주무시고 가시길 반복했고 아이들만 케어하기도 벅찼는데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어머님으로 인해 남편도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님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집에 오셨습니다. 이젠 저희 집에 이불에 칫솔과 기초 화장품도 놓고 다니셔서 가볍게 빈 몸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잘 오셨다고 하니 제게 그런 환대를 처음 받는 어머니께서 웬일이냐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기가 엄두가 안 났다면서 아이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첫 부탁에 흔쾌히 알겠다며 실컷 놀고 오라고 하시네요.
사실 그날 다른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잘 놀 때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주무시길 반복하시기에 그 좋아하는 손자들 혼자 봐 보시라고 그리 했던 거였어요. 아이들 태어나고 거의 처음으로 자유부인이 되어 평일 낮에 혼자 거리도 걷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가고 싶었던 서점도 가 여유롭게 책도 보았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없던 어머니께서 1시간 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언제 오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했더니 한숨을 쉬고 끊으십니다. 이후 전화와 문자가 몇 번 더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가니 어머니는 녹초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사랑하는 손자들인데 많이 힘드셨냐고 하니 괜찮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얼굴은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날 어머니께 오늘 자고 가겠다고 생각해보니 맨날 밤마다 애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를 잘 보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자고 가거나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날이면 밤에 아이 한 명을 전담해 봐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간 본인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데 넌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셔놓으니 거절도 하지 못하고 난감해 보이시네요. 그 이후 한동안 저희 집에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려도 길게 통화하지 않고 금방금방 끊어버리시더라고요. 2주 후 주말 남편 친구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하기에 어머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들 매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으니 말씀 안 하셔도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저희의 방문에 웬일이냐며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있어 함께 가봐야 하니 그 시간 동안 아이들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흠칫 놀라시네요. 사실 이런 행동이 너무한 걸까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 그간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기도 했고 어머님은 늘 그간 아이들 기분 좋을 때만 눈으로만 아이들을 봐주셨지 정말 필요한 케어는 저와 남편이 하느라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사직이 되셔서는 빨리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1시간 이후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이가 졸려서 그런 것 같다. 아이가 배고파서 그런 것 같다. 아직 자리가 끝나지 않아 더 이따 가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간만에 부부 동반 모임이라 자리가 길어졌고 저희가 시댁에 갔을 땐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짜증을 있는 대로 내며 아, 왜 이제 와? 친구들 만났는데 2시간이면 되지. 밤 10시가 뭐니? 밤 10시가. 엄마, 우리는 먼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하도 전화를 해서 애들이 분위기 깨진다고 우리 보고 가래. 어차피 친구들보다 먼저 일어날 거였으면 아까 오지 그랬어. 어머니, 저희 라면 끓여주세요. 뭐? 라면?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저 애들 둘 다 어려서 애 보느라 힘든데 하나도 같이 안 도와주시고 TV보다 밥 달라, 커피 달라, 뭐 해달라 막 그러셨잖아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니? 시애미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아, 내가 가서 애들 많이 봐줬잖아. 봐주시긴 했죠. 눈으로만 봐주시고 애들이 울어도 절 부르고 애들이 응가해도 절 부르셨잖아요. 어머니는 그저 애들이 잘 노는 걸 눈으로만 봐주셨잖아요. 저희 오늘 자고 갈 거예요. 내일 아침에 북엇국으로 부탁드려요. 뭐? 얘, 너 진짜 뭐 하자는 거니? 종일 애 둘 보느라 힘들어서 딱 죽겠구만. 뭘 해달라고? 아, 당장 가. 어머니, 저희가 집에 오면 꼭 자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고 가려고 옷도 다 가져왔는데 왜 집에 가라고 하세요? 이젠 딱딱한 바닥도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너무 피곤한데 그만 잘게요. 아참, 저희 술도 마시고 해서 너무 힘든데 오늘은 애들 좀 데리고 주무셔 주세요.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좀 너무했나 싶다고도 하기에 이러지 않으면 어머님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오거나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이제라도 그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질 않으시네요. 밤새 애들보다 지치셨는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완전 뻗어서 주무십니다. 남편이 어머니께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힘들어 죽겠는데 대충 챙겨 먹지 자신을 꼭 깨워야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다 귀찮다고 다 가버리라고 하시네요. 어머니는 거의 저희 등을 떠밀다시피 하셨고 현관을 나서는 저희에게
앞으로 너희 집에 안 가마. 그러니 너네도 명절 전에 오지 마. 라고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집에 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저희가 간다고 해도 약속이 있어 외출한다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 좋은 기억이었기에 전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고부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셨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결국 그저 그런 며느리겠지만요. 앞으로 고부간으로 지내며 이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사이가 돈독해지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대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적당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